키워드로 정리하는 국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백일홍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키워드로 국회 상황 살펴보고 있죠. 이번 주 키워드는 종로 대전입니다. 2번 한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부로 과연 어떤 나라가 코로나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10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무도하기 때문이에요. 불법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소리를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 지금까지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이 종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로에서 당선이 되면 한 번에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셈이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알려진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줄곧 검사를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법조인 출신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선출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황 후보의 주요 공약은 교남동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황 후보는 학습권뿐만 아니라 편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교육 문제를 1번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교남동은 20대 총선 당시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던 곳인데 2017년 재개발돼서 2,5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접한 무학동에도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두 개 동의 20대에서 40대 인구는 2016년 5,582명에서 지난해 8,437명으로 51.1%가 늘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40대 국민들이 반대 진영의 이낙연 후보에게 호의를 보였던 만큼 교남동 초등학교 신설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황교안 후보를 만나러 종로에 함께 가보시죠.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 이겼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우리 지금 박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공정할 줄 알았습니다. 과정은 뭐예요? 평등할 줄 알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나설 수가 있는지, 또 나섰다 하더라도 그런 지적을 받고 너는 공정하지 못했다, 또는 바르지 못했다, 정의롭지 못했다 얘기하면 바로 내려왔어야 되잖아요. 10월 항쟁을 일으키기까지 버티다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국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세금 주도 성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금 폭탄 때문에
힘드시죠? 힘들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세금 주도 성장, 세금으로 경제 성장시키겠다 하니 이제 심판의 기회가 왔습니다. 4월 15일 총선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힘을 총선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무도하기 때문이에요. 불법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죠?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드실래요? 네? 작년다. 고맙습니다. 평창동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 후보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평창동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 후보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박노수 민주의원 앞에 지금 여러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979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들어가 2000년도엔 새천년민주당의 16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후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4년에 전라남도지사로 선출됐죠.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총리로 선임돼 최장기 총리를 역임하고 이번 21대 총선에 5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 역시 교남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교남동에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하기도 했고 또 주요 공약으로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내걸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에 재개발이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단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표심 잡기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낙연 후보를 만나러 종로로 함께 가보시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1번 이낙연 후보와 함께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기호 1번 이낙연 후보와 함께라면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시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진단 키트가 나오기 전에는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하루가 걸렸는데 이 키트가 나오는 바람에 대여섯 시간 만에 결과를 알게 돼. 그러면 확진도 빨라지고 치료도 빨라지고 그러겠죠. 이 진단 키트를 한국의 시젠이라는 중소기업이 개발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됐네요. 한 3, 4일 전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을지 몰라요.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시기를 진단 키트 도입할 수 있겠냐고 문의해온 나라가 121개 나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을 모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나라가 코로나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 이낙연
매번 칭찬만 듣고 살아온 처지는 아닙니다. 흉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흉을 보면 그것만 막 크게 보도되면 저는 손해볼 테니까 살짝 감추고 두 가지 지자랑만 하랍니다. 공부 못한다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일 못한다는 말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일을 했다 하면 끝장을 봅니다. 그리고 작심하면 대체로 성공합니다. 이때 은희들을 다시 돌아오기나 알면서도 보니 있었어 내가 있었어 그때 미션을 갖지 못했어 또나 또나 그 짧은 추억만을 안겨준 때로는 두 후보의 공통점은 법을 공부했고 전임 대통령과 현 대통령 시절 총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종로구의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맞붙은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유력 대권 후보의 맞대결. 과연 종로구 시민들은 두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종로구로 직접 나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에는 황교안 후보를 참 신뢰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그러네. 어떤 점에서 좀 그러세요? 좀 파워가 약해. 야당으로서. 그래도 어쨌든 나는 더불어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황교안 당을 좋아하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다 두 분 다 유능한 분이죠. 한 분은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고 또 한 분도 국무총리 최장수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고 또 도지사도 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다 너무나도 유능한 분들이죠. 두 분 다. 예.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두 후보에 예. 대한 만족도는 그래도 예, 만족합니다. 두 분 다 만족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물론 100%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대처 방안들을 가지고 좀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세운 공약들만이라도 충분히 잘 지켜주신다면은 뭐 정말 감사하겠다는 종로의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어서 종로 국민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죠. 다 누구나 그렇지만 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하여튼 경제에 중점을 두고 경제가 살아야지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거니까 경제를 살릴 후보가 최고죠. 나는 그래 지금 거의 좌파가 세잖아 지금. 네. 난 지금 좌파가 집권하고 있잖아. 네네. 그래서 그거만 면하면 좋겠어. 좀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면하고 옛날처럼 좀 자유롭게 지금 너무 편향됐잖아. 너무 막 법이 없잖아 지금. 정당이 자기네가 그 당권 친 그거로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잖아. 네네. 난 그거 아주 불만이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옛날하고 달라 지금 너무 지금 그래. 그 아마 이런 마음은 아마 나뿐만이 아닐 거라 아니고 국민들이 다 체감하는 걸걸? 앞서 국회는 지금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21대 총선부터 선거 제도가 바뀐 만큼 확인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다시 한번 자신의 지역구 후보의 정보와 공약, 그리고 정당의 공약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처음 하는 선거다 보니 인증사진을 찍고 싶을 텐데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투표 용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또 기표소 내부를 비롯해 투표소 안에서는 어떤 사진도 찍어선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투표소 밖의 포토존이나 표지판에서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과거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손 모양도 금지됐지만 2017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손 모양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즐겁게 인증사진을 남기시길 바라면서 국회는 지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